안녕하세요. 2025년 을사년 푸른뱀띠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 잘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인사드립니다.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성주방송 92.7MHz 손정자의 두루치기에서 오늘은 을사년 푸른뱀띠와 띠별 MBTI 인사들이 말하는 성격 유형과 마음을 다스리는 글, 새해 복을 부르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25년 을사년 뱀띠는 중국 12지 신 중 7번째 시인 뱀띠에 해당하는 을사년입니다. 60간지 중 42번째 해에 해당하고 푸른색 뱀을 상징하는 해입니다. 2025년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가 뱀띠는 아니고 입춘인 2025년 2월 3일 이후에 태어난 아기가 뱀띠에 속합니다. 을사년은 새 출발과 성장의 해로 띠에 관계없이 많은 기회와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하네요. 을사년의 주요 색상은 녹색, 노란색, 흰색으로 새로운 시작과 희망, 번영을 상징합니다. 이런 색상을 집이나 사무실, 의복에 사용하면 띠에 관계없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녹색은 풍부와 번영을 뜻하고 경력과 재정적인 안정을 원한다면 특히 운이 좋답니다. 2025년은 동양의 전통적인 띠별 체계에 따라 뱀띠의 해로 알려져 있습니다. 뱀은 지혜와 신비로움을 상징하며 동양 문화에서는 뱀을 깊은 이해심과 사려 깊은 성격의 소유자로 여깁니다. 뱀띠 해에는 세심한 계획과 신중한 접근이 중요하고 직관력과 내면의 힘을 신뢰하는 것이 강조됩니다. 뱀띠의 상징성은 영리함과 지혜를 나타내는 동시에 변화와 재생의 상징으로도 여겨집니다. 뱀이 허물을 벗는 것은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의미하고 이는 뱀띠 해에 새로운 기회와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뱀띠의 성격적 특징을 보면 뱀띠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격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혜로움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신비로움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깊이를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신비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그리고 독립성입니다. 자신만의 길을 걷는 데 주저하지 않고 독립적인 사고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뱀띠해의 중요성에 대해서입니다. 개인적인 성찰과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며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뱀띠해는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뱀띠해는 개인적인 성장과 사회적 변화 모두에 있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띠별 성격에서 쥐띠입니다. 솔직 담백하고 사교성이 좋아 남들과 쉽게 사귀고 건면하며 검소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질은 흥분하기 쉬운 성격입니다. 쥐띠는 자제력이 뛰어나서 흥분하기 쉬운 기질이 티가 나지 않을 뿐 아니라 때로는 과도한 야심과 남들과 비교하고 터집 잡는 성향으로 성취도가 떨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쥐띠와 잘 맞는 띠는 용띠와 원숭이띠고 궁합적으로 맞지 않는 띠는 말띠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띠입니다. 우직하고 믿음직하고 하며 규율을 잘 지키는 모범적인 성격입니다. 도량이 크고 마음이 넓어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이라 사람들과의 갈등은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얌전하고 조용해서 여림과 영민함이 가려져 있지만 주어진 일을 처리할 때 본인의 성향이 발휘되어 완벽하게 해냅니다. 평상시에 화를 잘 내지 않지만 한번 화가 나면 누구도 조절하기 힘든 극도의 모습을 보입니다.
예정 문제에 있어서는 순진하지만 배우자감으로는 최고의 띠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랑이 띠입니다. 원기가 왕성한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도전을 즐기는 성격이라 늘 활동적입니다. 뜻이 잘 맞으면 주변에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며 본인이 속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의심이 많고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들으며 말보다 행동이 앞서기 때문에 실수가 잦습니다. 그리고 토끼띠입니다. 상냥하고 온화하며 내성적 기질과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공존합니다. 여린 성향이 있어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까봐 자신의 생각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라 주변에 적은 별로 없습니다. 예술적인 재능과 자유분방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지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용띠입니다. 도량이 크고 자신감과 자기애가 넘치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지나친 자신감으로 독선적이거나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업무 효율이 가장 높은 띠입니다. 일을 처리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교모하게 술수를 쓰거나 뒤로 협상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여자들은 모든 띠 가운데 가장 품위 있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지도자와 같은 고위 공직자 부인에게 잘 어울리는 띠라고 합니다. 그리고 뱀띠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취미생활을 좋아하고 인생을 즐기며 살고자 하는 성향입니다. 인간관계를 맺음에서 불신하는 성향이 있어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소유욕이 강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자들은 외모가 빼어난 경우가 많고 이성에게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뱀띠와 잘 맞는 띠는 소띠이고 잘 맞지 않는 띠는 돼지띠라고 합니다. 말띠가 되겠습니다. 활달하고 기지가 있는 성격으로 이성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실속을 잘 챙기며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행동해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도 잘 해결해 나갑니다. 반면에 불같은 화는 주변 사람에게 신뢰를 잃게 하는 가장 큰 마이너스 요인이며 체력이 좋아 그 방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양띠입니다. 겉으로는 성실하며 온화한 성품을 가진 듯 보이지만 내면에는 자유분방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띠를 통틀어 유난히 규율을 싫어하고 적응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겁이 많고 불평과 불만이 많아 조직에 잘 어울리지 못하지만 창의적인 일에 있어서는 큰 성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숭이띠입니다. 잔나비띠로도 불리는데 재주가 많으며 머리가 좋습니다. 재치 있게 행동하며 눈치와 센스가 있어 복잡하게 꼬인 문제들도 지혜롭게 잘 해결하며 기술 배우는 속도도 빠릅니다. 본인이 똑똑하다는 것을 알아 때로는 나르시즘에 빠지기도 하고 이기적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닭띠가 되겠습니다. 특출한 재주나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예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까칠해 보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논쟁이나 갈등을 주저하지 않고 유난히 고집이 셉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의 영민함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돋보이기를 좋아합니다. 개띠가 되겠습니다. 정직하고 일관성이 있어 한결같다는 평가를 많이 듣는 사람입니다. 매사에 열정을 가지고 있어 활력이 넘치며 매력적으로 보이는 띠입니다. 유순한 성향이 많아 남들과 인간관계가 좋습니다. 반면 걱정이 지나칠 정도로 많아 신경 쇠약에 잘 걸리며 예민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돼지띠가 됩니다. 단순하고 용감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신망이 두텁습니다. 잔머리를 쓰거나 꼼수를 써서 부당한 방법으로 일 처리하는 것에 죄책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나쁜 행동을 잘 하지 못합니다. 타고난 머리는 좋지만 어떤 한 분야를 깊이감 있게 꾸준히 파고들지 못해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잘 맞는 띠는 토끼띠와 양띠고 맞지 않는 띠는 뱀띠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MBTI의 성격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MBTI 검사를 받아보셨습니까? 아직 받지 못했으면 한 번쯤 받아서 자신의 성격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성격이 다른 이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2022년 세계 인구는 약 80억이라 합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나와 다른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되는지 짐작이 가지요. 세계인과 소통해야 하는 현대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몇 분 사이로 태어나는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하는 현대가 아닙니까? 성격 차이로 나와 상대가 다름을 인식하여 세상을 넓게 살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좀 쉽게 풀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MBTI는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타입과 인디 캐롤이란 융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고안한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가 됩니다. 이는 시행이 쉽고 간편하여 학교나 직장, 군대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MBTI는 4가지 선호 지표에 따른 결과에 의해 수검자를 16가지 심리 유형 중에 하나로 분류합니다. MBTI의 4가지 선호 지표를 보면 개인마다 태도와 인식, 판단 기능에서 각자 선호하는 방식의 차이를 나타내는 4가지 선호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정신적 에너지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외향인 E와 내향인 I, 그리고 정보 수집을 포함한 인식의 기능을 나타내는 감각인 S와 직관인 N, 그리고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고인 T와 감정인 F, 그리고 인식 기능과 판단 기능이 실생활에서 드러난 생활 양식을 보여주는 판단인 J와 인식인 P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선호 지표가 조합된 양식을 통해 16가지 성격 유형을 설명하여 성격적 특성과 행동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외향성은 엑스트라볼션과 내향성인 인트로볼션의 지표는 심리적 에너지와 관심의 방향이 자신의 내부와 외부 중 주로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주로 외부 세계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편입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고 외부의 자극을 통해 배우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경험한 후에 이해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을 숨기기보다는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더 주의를 집중하며 조용하고 내적 활동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이 많은 편이고 말보다는 글로 표현하는 것을 더 편하게 느끼며 이해에 대해 경험하는 방식을 선호하여 생각을 마친 후에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형인 선신과 직관형인 인투이션 I가 있습니다. 이 지표는 사람이나 사물의 대상을 인식하고 지각하는 방식에서 감각과 직관 중 어느 쪽을 주로 더 사용하는지에 관한 지표입니다. 감각형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오감에 의존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 처리가 철저한 편이고 실제적인 것을 중시하며 사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고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반면에 직관형인 사람들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조적이며 보이는 그대로를 보기보다는 육감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나무보다는 숲을 보려는 경향이 있고 가능성을 중시하며 비유적인 묘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고형인 T인 싱킹과 감정형인 F인 필링이 지표는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결정 내릴 때 사고와 감정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사고형인 사람들은 객관적인 사실에 주목하며 분석적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공정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원칙과 규범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비판적이고 맞다 틀리다식의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각적인 사람들은 판단 내릴 때 원리 원칙에 얽매이기보다는 인간적인 관계나 상황적인 특성을 고려해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좋다 나쁘다식의 사고를 하며 정서적 측면에 집중하고 논리적인 판단이나 원칙보다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더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판단형인 자증인 제의와 인식형인 펄시빙의 P가 있습니다. 이 지표는 실생활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 판단과 인식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에 관한 경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판단형의 사람은 빠르고 합리적이며 옳은 결정을 내리고자 합니다.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행동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인식형의 사람들은 판단형의 사람들보다 상황에 맞추어 활동하고 모험이나 변화에 대한 열정이 높습니다. 매사에 호기심이 많고 사전에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MBTI 성격 유형의 16가지 대표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ISTJ는 세상의 소금형입니다.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하는 책임감이 강하고 현실적이고 매사에 철저하고 보수적입니다. 적합한 직종은 감리사와 회계사, 재무경영자 외 개발자 일이 적성에 맞다고 하네요. 그리고 ISFJ입니다. 임금 뒤에서 권력자형이라고 합니다. 차분하고 헌신적이며 성실하고 온화하고 협조를 잘하는 사람으로 인내심이 강하며 타인의 감정 변화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적합한 직종은 치과 의사나 사서, 초등학교 교사, 창업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INFJ입니다. 예언자형입니다. 사람과 관련된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공동체의 이익을 중요시합니다. 적합한 직종은 치료사, 사회복지사, 고객관계 매니저 직업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INTJ가 됩니다. 과학자형입니다. 의지가 강하고 독립적이고 분석력이 뛰어납니다. 부분을 조합하여 전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적합한 직종은 투자 은행원이나 재무상담관, 상담가, 그 다음에 SY 개발자 직업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ISTP가 됩니다. 백과사전형입니다. 과묵하고 분석적이며 적응력이 강하며 논리적이고 뛰어난 상황 적응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적합한 직종은 토목기사와 항공기 조종사, 경제학자, 데이터 분석가가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ISFP가 되겠습니다. 성인 군자형입니다. 온화하고 겸손하며 삶의 여유를 만끽함으로 따뜻한 감성을 가지며 겸손한 사람입니다. 적합한 직종은 패션 디자이너나 물리치료사, 조경설계사가 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INFP가 되겠습니다. 잔다르크형이라고 하네요. 성실하고 이해심이 많으며 개방적이고 잘 표현하지 않으나 내적 신념이 강하며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적합한 직장은 그래픽 디자이너나 심리학자, 치료사, 작가, 편집가가 좋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INTP가 되었습니다. 아이디어 뱅크형입니다. 지적 호기심이 높고 잠재력과 가능성을 중요시합니다. 비평적인 관심을 가진 뛰어난 전략가라고 하네요. 적합한 직종은 프로그래머나 재무 분석과 설계자나 교수직이 좋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ESTP가 됐습니다.
수완 좋은 활동가형이라고 하네요. 느긋하고 관용적이며 타협을 잘합니다. 현실적 문제 해결에 능숙하고 친구나 운동, 음식 등 다양한 활동을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적합한 직종은 탐험이나 은행원, 투기가나 스포츠 코치 직이 좋다고 합니다. 10번째로는 ESFP가 되겠습니다. 사고적인 유형인데 호기심이 많고 개방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중요시하고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우호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적합한 직종은 아동복지 상담가나 배우, 디자이너, 환경과학자가 좋다고 합니다. 11번째로는 ENFP가 되겠습니다. 스파크형인데 상상력이 풍부하고 순발력이 뛰어나고 일상적인 활동에 지루함을 느끼며 열정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적합한 직장은 저널리스트나 요식업 경영자나 파티 플래너의 일이 적성에 맞다고 합니다. 12번째로는 ENTP 발명가형입니다. 박학다식하고 독창적이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며 풍부한 상상력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적합한 직종으로는 기업가, 정치가, 부동산 전문가나 마케팅 디렉터라고 합니다. 13번째로는 ESTJ 사업가형입니다. 체계적으로 일하고 규칙을 준수하며 사실적 목표 설정에 능합니다. 그리고 사무적, 실용적, 현실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적합한 직종은 보험, 세일즈맨이나 약사, 변호사, 프로젝트 매니저들이라고 합니다. 14번째로는 ESFJ가 되겠습니다. 친선 도모형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고 친절하며 동정심이 많고 그다음 현실감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적합한 직종으로는 판매 대표자나 간호사, 헬스케어 종사자가 좋다고 합니다. 15번째로는 ENFJ가 되겠습니다. 언변 능숙형입니다. 사고적이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비판을 받으면 예민하게 반응하고 타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협동하는 사람입니다. 적합한 직종은 PR 전문가나 세일즈 매니저나 고용, HR 전문가가 좋다고 합니다. 16번째로는 ENTJ 지도자형입니다. 철저한 준비를 하며 활동적이고 통솔력이 있으며 단호하고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활력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적합한 직종은 임원이나 변호사, 경영 컨설턴트, 분석 전문가가 좋다고 합니다. MBTI 성격 유형 검사는 모든 성격 유형이 가치가 있으므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성격 유형별 차이를 이해하도록 도우려는 목적에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성격 유형을 일상에서 단순히 참고나 흥미 목적으로 활용해야지 타인을 비난하듯이 규정 짓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며 나와 다른 사람을 올가매는 또 다른 올가미로 활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 선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노사연의 바람이 되겠습니다.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고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사람의 기질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혈질입니다. 외향적이지만 신중하지 않은 사람이고, 두 번째로 담접질입니다. 매사 능동적이지만 융통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울질입니다. 모든 일에 예민하며 타인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고, 네 번째로는 점액질입니다. 성격이 부드럽지만 우유부단한 단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담심리체육사의 홍성남 소장신부님이 말하는 성격 유형입니다. 인생에는 대본이 있다고 하네요. 4종류로 분류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며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일까요? 사람 사는 모양이 사람마다 달라서 그런데 인생 대본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주위 어른들의 비언어적 메시지는 초기 결정을 지을 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렇게 생긴 인생 대본 4가지를 보면 먼저 자아를 긍정하고 타인을 긍정하는 형입니다. 가장 건강한 인생 대본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위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자기도 행복합니다. 대인관계가 넓고 인생 경험 폭도 넓어 나이가 들수록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자아 부정과 타인 긍정형입니다. 자신을 불행해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지나치게 착한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안쓰러워 보이고 추워 보이는 사람입니다. 성인이 되면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신경 과민자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니요, 거부하는 말 한마디 못하고 순종이 아닌 복종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감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아 긍정과 타인 부정형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해야 하지만 타인은 불행해도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애적 성격 장애인 진상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고 분위기를 초토화시키는 데 재주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괜찮은 사람이라는 병적인 우울감을 가진 사람으로 가장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아 부정과 타인 부정형입니다. 나 죽고 너 죽자식의 인생 대본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귀신처럼 사람들에게 해 끼치는 사람으로 자기가 못 먹는 밥에 재 뿌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귀신이 왜 저런 것을 안 데리고 가나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자기 몸에 상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자해 공갈당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인생 대본을 가지고 사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정의 건강은 부모의 모습을 답습하는 자녀들입니다. 불화와 무관심은 마음의 병을 키웁니다. 서로에게 관심이 많은 가족은 서로를 챙기고 위로하는 가족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어른들의 말이 헛소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부모에게서 건강한 자녀가 나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부모다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무관심한 가정은 남편이 뭘 먹는지, 자식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관심이 없는 가족입니다. 서로 갈라져 싸우는 가족, 부부 서로 미워하고, 부모는 자식을 싫어하고 자식이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콩가루 집안입니다. 서로 무시하는 집안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은 마음 안에 어른들의 롤 모델이 없어 고장난 로봇처럼 살며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주말에 가까운 산이나 공원 등 가족 단위로 나들이 하고 있지요. 가족과 함께 다니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크면 부모님과 함께 다니지 않으려고 하지요. 이럴 땐 자녀들이 인터넷으로 가고 싶은 곳을 찾아서 예약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규모의 봄 행사도 좋고, 그렇게 간식과 식사를 함께 준비하면서 설레임을 가지고 떠나는 가족 여행은 가족이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족 치유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에서 생기며, 돈은 안정에서 생기고, 병은 화처에서 생기나니,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고, 재앙은 무력에서 생기며, 허물은 경망함에서 생깁니다. 죄는 참지 못하는 데서 생기고, 눈을 조심하여 남의 그릇됨을 보지 말며, 입을 조심하여 착한 말, 바른 말, 부드럽고 고운 말을 언제나 할 것이며, 어른을 공경하고 덕 있는 일을 받들며, 몸을 조심하여 나쁜 친구를 따르지 말고 어질고 착한 일을 가까이 하라고 김재식 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나를 동그라미로 보고 누구는 네모로 본들 신경 쓰지 마세요. 굳이 나서서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어요. 나를 어떻게 보든 난 나일 뿐이고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좋은 사람일 수 없어요. 사람의 관계는 언제나 상대적일 뿐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됩니다. 그리고 관계의 안전거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거리는 마음이 멀고 가까움이기보다는 내가 숨 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거리가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지만 항상 똑같은 거리는 아닙니다. 늘었다가 줄었다가 유동적이긴 하지만 서로가 부딪히지 않기 위한 안전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가까움으로 인해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히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부딪히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내 옆에 두고 싶은 사람입니다. 나쁜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들을 끊어내라. 많은 사람을 곁에 두지 말고 긍정적인 사람들을 곁에 두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관계의 키를 지는 방법입니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 많은 받은 만큼만 주겠다고 다짐하지만 옹졸해진 만큼 덜 주게 됩니다. 받은 만큼만 주겠다는 건 더 주는 것보다 쉽지 않습니다. 때린 사람보다 맞는 사람이 더 편하게 잔다는 말이 있듯이 게임에서도 무조건 많이 따르는 사람보다 때로는 잃기도 하고 하는 사람이 먼저 가볍게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 건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많이 받는 사람보다 많이 준 사람의 마음을 더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바보처럼 손해보지 않으려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계산하지 말고 받는 것보다 더 주면 그 관계의 키는 내가 지게 됩니다. 이어가는 것도 떠나가는 것도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 맞은 게 아니라 잘 모르는 겁니다. 잘 안 맞는 것 같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척 결론 지는 건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좀처럼 웃음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느라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럴 것입니다. 결론 내리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 미리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찬찬히 바라봅시다. 그리고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하얗게 쌓인 눈 나무가지에 작은 눈 하나가 내려앉은 순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작고 가벼운 감정들이 쌓이다 보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사소한 것들을 무시하며 보낸 순간들이 모여 모두에게 뾰족한 상처가 남깁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파야 하나요? 나는 이렇게 화가 나는데 너는 왜 화를 안 내느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화를 낼 때도 너는 화를 내야 싸움이 된다는 말인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이 없다고 해서 할 말이 없는 게 아니고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화가 나지 않는 게 아닌데 나도 자기처럼 소리 지르고 화를 내라는 건 자기 혼자 나쁜 사람이 된 기분이 들어서일까요? 내가 아프다고 해서 상대도 아파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함께한 노력 때문에 빛나는 겁니다. 변하지 않아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 변함 없을 때 비로소 소중한 것입니다. 처음의 그 마음 변하지 말자고 말하지만 세월 속에 달라지는 우리처럼 그 마음 또한 서로를 향해 맞춰간다면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소중하게 빛날 것입니다.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거나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한 부담을 받고 망설이지 마세요. 그 부탁을 들어준다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니면 즉시 거절하세요. 그것이 서로의 관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돌아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부질없는 후회감이 들다가 문득 성숙하지 못했던 내 모습들에 부끄러워졌습니다. 이제 너무 오래된 곳으로 멀어져 떠오르지 않을 기억 속에 갇혀 있을 나와 스쳤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은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기억 속에 그렇게 사라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배려는 가슴 속에 남습니다. 너무나 예쁘고 기분 좋은 말들로 세상을 다 줄 것처럼 입으로 떠드는 사람보다 조금 서툴러도 작은 배려로 소박하지만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입으로 나온 말들은 흩어져 사라지지만 나를 향한 배려는 가슴에 남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야 라고 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간이 지나도 아닌 건 아닌 것이고 변하지 않는 건 변하지 않을 뿐입니다.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다치는 건 마음뿐이고 남는 건 다친 마음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입니다. 싫은데 괜찮은 척, 좋은데 아닌 척 말고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솔직하게 표현하고 행동해야 우리의 관계도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내 기분이 더 중요해입니다. 내가 한 말과 행동을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너무 오랫동안 상상하는 건 의미 없는 소모적인 일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에 쓸데없는 미련을 두는 것입니다.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지만 지나친 자기 검열은 나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문제가 없었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지나간 일을 너무 곱씹을 필요는 없습니다. 연락의 빈도가 관계의 척도는 아닙니다. 연락을 자주 한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쓸데없이 연락을 해서 시간을 뺏는 사람도 있고 한 번을 연락하더라도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연락의 횟수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락한 만큼 연락을 해야 나와 마음이 같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연락을 자주 하느냐보다 연락이 안 될 때도 신뢰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관계의 척도를 연락의 빈도로 단정 짓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상처받은 것에 대해 보상받으려고 하지 말고 상처 준 사람에 대한 복수보다 상처받은 것부터 자유로워지세요. 그리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려고 바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오는 사람 막지 말고 나 싫다고 가는 사람 갈 길 가도록 내버려 둬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재산일 수도 있지만 그건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알아봐 주는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정된 시간을 많은 곳에 조금씩 나누어 보내지 말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합시다.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사라지는 건 침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거나 부딪히고 싶지 않아 말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는 그 순간 혼자만의 상상과 불안함으로 또 다른 오해와 분노가 생기기도 합니다.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다면 먼저 다가가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청난 잘못을 한 게 아니라면 대개의 경우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같은 마음이란 겁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길을 걸으며 다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함께 있는 것 같아도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며 다른 길을 걷는다 해도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멀리 있는 것 같아도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것은 같은 마음으로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의 역설입니다. 상처받고 상처 주는 사람에게 익숙해지면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입니다. 홈런을 가장 많이 치는 선수는 삼진 아웃을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또 팀의 핵심 타자는 4번 타자이지만 보통 그는 10번 중 3번 이상 출루를 한대요. 사람들이 잘한다고 최고라고 부르는 선수들도 100%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경기에서 홈런을 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적시에 안타를 치고 기회를 만들고 그 다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 너무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말고 결과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삶의 중요한 순간에 집중했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기회는 또 돌아오니까요. 이별보다 어려운 게 이해입니다. 이해가 어려울까? 이별이 어려울까? 이해하지 못해 결국 이별하는 것입니다. 이별이 어려워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참고 견디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헤어지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힘들게 참아내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언제나 나를 위한 선택이 먼저임을 기억합시다. 가끔은 모난 사람이 대자입니다. 둥글둥글 매끄럽게 살며 여기저기 줏대 없이 돌아다녀 상처 입기보다 생긴 대로 사는 게 낫습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모두가 둥글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부디 계속 아름답기를입니다. 우연히 마주한 이름 모를 꽃 한 송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꽃이 나를 보고 웃는 것이 아니라 내가 꽃을 보며 웃는 것이지만 이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부디 계속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과소평가보다는 과대평가가 낫습니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과소평가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개인의 가치는 그 누구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가능성을 믿고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에게 누군가 나에게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면서 나는 나에게 관심이 없고
누군가 나에게 웃음을 대해주기로 바라면서 나는 웃음을 잃었으며 누군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바라면서 나는 나에게 친절하지 않고 누군가 나에게 사랑 주기를 바라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나를 돌보지 않으면서 누군가 나를 돌봐주기를 바랍니다.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내 삶을 누군가에게 맡기려 하지 말고 스스로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려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외로워질 뿐입니다.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웃을 수 있어야 나를 보며 웃는 상대의 웃음을 밝은 웃음으로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로서입니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나로서 온전히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로서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무언가 소중히 여기는 동안에 나 또한 소중한 존재가 되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난 이미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생각한대로 됩니다. 못한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놓았다면 다시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사랑이 어려운 건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답이 있다면 매우 쉽겠지만 사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사랑에도 재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랑도 경험해야 알 수 있습니다.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능숙해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계속해서 부딪히고 느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랑에 대한 자기만의 방법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쁘게 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어떤 대단한 것들을 바라는 게 아니라 쓰고 없어질 물질적인 것들은 내게 순간에 큰 웃음을 주겠지만 살아야겠다는 의지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당신에게는 입 밖으로 나와 순간에 사라지는 찰나의 소리일지도 모르지만 내게는 심장을 뛰게 하는 당신의 진심 어린 따뜻한 말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기분대로 내뱉지 말고 마음을 담아 예쁘게 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예,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 마이진의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다. 잘났다고 못났다고 누가 말했나. 서로 믿고 사랑하면 그것이 멋진 인생.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만남은 하늘에서 맺어주신 천생연분 인생. 시시시동
계속하겠습니다. 새해의 복을 부르는 35가지 지혜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가슴에 기쁨을 담아라입니다. 담는 것만이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아침이 좋은 하루를 만듭니다. 하루를 멋지게 시작하라. 얼굴에 웃음꽃을 피워라. 웃음꽃에는 천만불의 가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남이 잘 되도록 도와줘라. 남이 잘 돼야 내가 잘 됩니다. 다섯 번째로 자신을 사랑하라. 행운의 여신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섯 번째, 세상을 향해 축복하라. 세상도 나를 향해 축복해 줍니다. 일곱 번째, 노는이 기도하라. 기도는 소망 성취의 열쇠입니다. 여덟 번째, 힘들다고 고민 말라. 정상이 가까울수록 힘이 들게 마련입니다. 아홉 번째는 준비하고 살아가라. 준비가 안 되면 들어온 복도 못 먹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그림자를 보지 말라. 몸을 돌려 태양을 바라보라. 11번째, 남을 기쁘게 하라. 10배의 기쁨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12번째, 끊임없이 베풀어라. 샘물은 퍼낼수록 맑아지기 마련입니다. 13번째, 안 될 이유가 있으면 될 이유가 있습니다. 될 이유만 말하라. 14번째, 약속은 꼭 지켜라. 사람이 못 믿는 사람 하늘도 못 믿습니다. 15번째, 불평을 하지 말라. 불평은 자기를 괴롭히는 자살폭탄입니다. 16번째, 어디서나 당당하라. 기가 살아야 운도 삽니다. 17번째, 기쁘게 손해를 보라. 손해가 손해만은 아닙니다. 18번째, 요행을 바라지 마라. 대박을 노리다가 쪽박을 찹니다. 19번째, 밝고 힘찬 노래만 부르라. 이것이 성공의 행진곡이다. 20번째,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마라. 그 노래는 복나가는 노래다. 21번째, 푸른 꿈을 잃지 마라. 푸른 꿈은 행운의 청사진이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 23번째, 남의 잘함만을 보고 박수를 쳐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24번째, 좋은 말만 사용하라. 좋은 말은 자신을 위한 기도다. 25번째, 희망의 꽃을 피워라. 희망의 꽃만이 희망의 열매를 맺는다. 26번째, 신용을 잃지 마라. 사람 못 믿는 사람 하늘도 못 믿는다. 27번째, 돈 때문에 사람을 잃지 마라. 돈이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 재산이다. 28번째, 마음을 활짝 열어라. 마음을 열어야 행운이 들어온다. 29번째,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오늘 성차권은 오늘만 유효하다. 30번째, 집안 청소만 하지 말라. 마음이 깨끗하면 어둠이 깃들지 못한다. 31번째, 끊임없이 완숙하라. 완숙이 안 되면 반숙이 되게 마련이다. 32번째, 좋은 기억만 되살려라. 좋은 기억이 정복되면 좋은 일만 생겨난다. 33번째, 걱정의 노예가 되지 말라. 걱정할 일이 있으면 기뻐할 일도 있다. 34번째, 열정을 가지고 살아라. 뜨거운 열정이 삶의 내용을 바꿔놓습니다. 35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잠을 자라. 밤 사이에 행운으로 바뀌어진다. 좋은 글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스승들이 전하는 따뜻한 위로의 말에서 보면 괜찮아, 살아있으니까가 있습니다. 박완서, 이혜인, 이현주, 윤구병, 정승호, 이 시대 스승들이 전하는 따뜻한 위로의 말입니다. 살고 볼 일이다.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좌판에 널려있는 물건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좌판에 내놓고 삶을 흥정해서는 안 된다. 산다는 건 이겨낸다는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왜 살아도 인생에 서툰 것인지 한탄합니다. 고난과 시련, 불행은 늘 꼬리표처럼 나에게만 붙어있는 것 같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한때 몰아치는 비바람 뒤에 땅은 어김없이 다시 굳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사는 것은 아픔이며 그래서 때로는 뒤돌아서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조금 비틀거리고 내일 마음을 다잡는 일도 살아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에 삶을 희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존귀하다고 여길 때가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하다고 여길 때보다 더 사람다울 때가 있으랴. 그리하여 만약 당신이 지금 당장 행복하지 않더라도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하거나 슬퍼하고 외로워하더라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사람이 축복하고 희망이며 살 길이라고 세상에는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도 행복의 문을 단번에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불행과 고난, 시련 모두 삶을 사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인정하는 순간 행복으로 가는 수백 수천 개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한 길은 어디서나 있습니다. 행복이란 철저하게 우리 마음가짐에 달렸습니다. 이 시대의 스승들이 위로합니다. 희망이 자라는 곳은 물질이 아닌 마음이라고. 행복이란 아주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새해가 되면 흰 백지 한 장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 백지 위에 1년 동안 살면서 무슨 그림을 또는 무슨 일기를 쓰시렵니까? 어제는 지나간 과거가 되며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현재입니다. 저는 하루하루 매 순간을 뚜벅뚜벅 성실히 걸어 후회 없는 마지막을 맞이하려고 합니다만 매번 걸려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을사년 푸른 뱀띠의 해 다시 힘을 내어봅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한 해 화이팅 합시다. 애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저의 두루치기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서유숙의 가는 세월이 되겠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해꾸려 하지만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니네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